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여자예요. 91년생이고 코로나로 결혼이 1년 정도 미뤄진 끝에야 얼마 전에 식을 치르게 된 새 신부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정말 어릴 적부터 꿈꿔오던 결혼식이었고요. 결혼하면 어떤 결혼식을 어디서 어떤 모양새로 하고 싶은지까지 상상을 해보면서 꿈에 그리던 날이었는데요. 그런 중대한 날이 똥물을 제대로 끼얹게 되며 인생 최악의 순간으로 변해버린 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놀라지 말고 들어주세요. 편의상 저와 결혼식을 올린 남자를 남편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실제로도 얼마 전까지는 제가 제 입으로 남편이라 부르는 사람이었거든요. 둘 다 조그만한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보통내기 직장인들이고요. 남편의 경우 대기업이랑 공기업 취업에만 매진을 하다가 3년 전에 다 포기를 하고 중소기업으로 취업해 들어온 케이스였습니다. 한마디로 모아놓은 돈이라는 것이 제대로 있을 리가 만무한 사람이었죠. 데이트 때까지만 해도 먼저 취업을 한 제가 데이트 비용을 계산하곤 했었어요. 그마저도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는커녕 남편이 취업 준비를 하느라 많이 힘들겠거니 라는 걱정 때문에 선뜻 돈을 지불하고는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진심을 다해 남편을 응원했고 사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결혼 얘기도 오고 갔고 작년에 결혼을 치르려다가 코로나로 1년을 다시 미루고서는 최근에야 결혼식을 치를 수 있었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 크게 문제될 건 없었습니다. 양가 상견례를 했을 때에도 양가 부모님만 모시고서 나름 격조 있고 무난했던 상견례를 잘 끝마쳤고요. 부모님께서도 서로의 자식들을 꽤 마음에 들어 하셨답니다. 저희 엄마도 남편이 착해 보인다며 좋아라 하셨고 어머님은 제가 참한 인상이라며 좋아라 하셨어요. 좋은 분위기에서 결혼 허락까지 받고 나서야 결혼 준비가 조금은 더 빨라졌고요. 저랑 남편은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 능력으로 결혼을 치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머리를 쥐어 싸맸죠. 정확히 말하자면 남편이 부쩍 스스로 해내고 싶단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늦지막히 취업을 했던 탓에 부모님께 드린 경제적 부담감이 그간 컸던지라 이제라도 결혼을 하면 드는 비용은 스스로 해결을 하고 싶다더군요. 그러니 저도 남편의 말에 일리가 있다며 무조건 남편의 뜻을 따르겠다고 했죠. 결혼식에 필요한 돈은 일단 우리끼리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부터 따져보자면서 말이죠. 그렇게 남편이랑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연봉도 공유를 하게 되었고요. 비슷한 중소기업이라서 그런지 남자나 여자나 차이가 있지도 않은 걸 보며 남편은 한동안 결혼 준비를 하다 말고 기분이 울적하다며 이틀간 잠수를 타기도 했습니다. 그때가 결혼 준비를 하며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는데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저랑 연봉 수준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게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냥 잠수를 타버렸다고요. 연애할 적엔 이런 적이 없던 사람이어서 꽤나 당황했었어요. 또 이러면 그땐 결혼 자체를 뒤엎어버릴 수도 있다며 남편에게는 진지한 경고를 했었답니다. 이런 식의 유아스러운 싸움 방식은 절대로 용납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자 남편도 그제서야 결혼이 충분히 엎어질 수도 있는 일이구나 싶었던지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 최대한 자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상황은 좀 아슬아슬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저한테 결혼 자금으로 쓰라고 무려 2억 원의 돈을 증여해 주셨거든요. 부모님이 각자 여전히 경제생활을 하고 계신데 각자 저를 위해 모아놓은 돈 1억 원씩을 주셨던 겁니다. 결혼하면 주려고 평생 모아놓던 돈이었다면서 말이죠. 참고로 저는 저희 부모님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외동딸이에요. 그렇다 보니 부모님께서는 저한테만큼은 아낌없이 다 퍼주려고 하는 편이셨고요. 취업을 하고 나서도 쭉 부모님과 한 집에서 살며 자칫 또 나갈 일도 없었고 매번 도움을 받고 살았는데 결혼을 하면서까지 큰돈을 쥐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래서 정말 그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알뜰하게 쓰고자 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상의를 했고 일단은 급한 집부터 구해보겠다고 전세자금을 쓰는데 보탰었어요. 그리고 남은 돈은 최대한 아껴놨다가 결혼 후 비상금으로 쓰고자 했고요. 결혼식은 남편이랑 제 스스로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가뜩이나 연봉 차이도 얼마 안 나는 여자가 부모님께 무려 2억 원이라는 돈을 받아온 걸 본 남편의 입장이 다르더라고요. 혹여나 돈 때문에 기죽으면 어쩌나 싶어서
처음에 말을 꺼낼 때에도 정말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모아놓은 돈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에 쓰고 나머지는 미래를 위해 저축해 두고 싶다고 말이죠. 남편은 좋아라 했어요. 그 돈으로 전셋집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며 다행이라고 몇 번이고 안도도 했죠. 처음엔 괜찮은 듯 싶었고 결혼 준비를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길래 별 감정이 없나 보다 했습니다. 제가 결혼식을 상상할 때 정말 꼭 해보고 싶었던 것이 영화 트와일라이트에 나오는 꽃밭을 만드는 거였거든요. 정말 수두룩한 꽃들이 식장에 한가득 피어나 있는 그런 장면을 말이죠. 비용이 너무 비싸서 차마 꽃밭을 만들 수는 없었지만 비교적 저렴한 식장을 예약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꽃값이 다른 호텔들보다 훨 싸길래 좀 무리를 했습니다. 한 번뿐인 결혼식장인데 돈 몇 푼 때문에 평생 아쉬워만 하면 후회를 할 것 같아서 큰 맘을 먹고 돈 몇백을 더 쏟아 부었어요. 부모님이 저 쓰라고 주신 돈도 있었고 옆에 있던 남편도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결혼식이니까. 라며 저를 치켜 세워준 바람에 저도 더 오래 고민하지 않고 식장을 꾸며 나갔어요. 그리고 고마웠죠. 금전적 도움을 주신 부모님께도 감사했지만 전처럼 돈 몇 푼으로 자존심 상해하며 잠수를 타지 않고 제 옆에 끝까지 있어주는 남편이 고마웠습니다. 스스로의 성격을 고쳐먹으려 하는 게 눈에 보였기 때문에 남편한테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참이었어요. 그래봤자 입고 싶다는 양복 그리고 헤어스타일이 다이긴 했지만 가장 좋은 걸로다가 남편에게 해주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다 예약해서 금액까지 지불을 했고요. 그러다 한 번은 식장 꽃 인테리어를 살펴본다고 일식 플래너님을 만나러 갔을 때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한 번은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동생도 꽃을 엄청 좋아하는데 라고 말이죠. 남편한테 여동생이 하나 있었고 저보다는 딱 한 살이 어린 시누이였는데요. 아무래도 비슷한 또래여서 그런지 좋아하는 꽃 취향까지 비슷하더라고요. 여동생이 좋아하는 꽃 취향까지 파악을 하고 있는 남편의 섬세함도 대단해 보였고요. 와, 걔 아주 환장하겠다. 라고 하면서 자꾸 제 결혼식인데 자기 여동생이 좋아 죽으려 하겠다며 사진을 볼 때마다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급기야 꽃 종류 하나를 추가하더라고요. 시누이가 가장 좋아한다는 튤립이랑 카라꽃을 남편 하객들 쪽으로 더 심어주면 안 되냐면서 직접 플래너님께 요구까지 하더라니까요. 또 싱글벙글 웃으면서 말이죠. 그리고 괜히 속으로 찝찝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시누이 직업이 플로리스트였거든요. 연애할 적부터 돈 안 되는 직업이라 부모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라면서 남편이 시누이 걱정을 한 적이 몇 번 있어서 제가 기억을 제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때도 나오질 않아서 대화를 오래 나눠볼 기회가 잘 없었지만 신우와 짧은 인사말을 나눴었고요. 그 밖엔 따로 연락을 잘 안 해서 친하지 못했네요. 아무튼 그런 신우가 플로리스트라는 이유만으로 남편이 신부인 제가 아니라 여동생 기분을 더 신경 쓰며 꽃 위치를 재배치한다는 게 거슬렸네요. 처음엔 내가 결혼을 앞두고 너무 민감해져서 이러는 건가 싶기도 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민감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느 누구라도 신랑 신부인 나보다 시누이를 더 챙기며 결혼 준비를 하는 꼴을 본다면 눈이 뒤집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꽃을 더 추구하며 들인 돈이 다 저희 부모님 돈에서 나온 돈이었는지라 저는 오로지 저를 위해서만 쓰고 싶었어요. 내 부모님이 그 돈을 버는 데에 보태준 사람이 아니라면 한 푼도 꽁으로 쓰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하나 둘 턱하고 더 추가해주세요 라고 말을 할 때마다 슬슬 저도 짜증이 일어났죠. 다만 결혼식이 너무 코앞이었는지라 스스로 이성적으로 화를 자제하려고 노력했고요. 안 그럼 대판 싸우고 성난 표정으로 버든로드를 걸어야 했을 테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비교적 제가 일방적으로 화를 참아가면서 결혼 준비를 무사히 끝마쳤고요. 벌써 저번 달이 되어버린 5월 말에 식을 치렀습니다. 결혼식장은 분주했어요.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난 후여서 그런지 우려와는 달리 더 많은 분들이 식장을 찾아주셨고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저는 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손님 맞이를 하느라 정말 바빴어요. 제가 형제자매가 없다 보니 제 친구들이 대신 나서줘서는 저희 부모님 곁에서 같이 손님 맞고 결혼 준비하는 걸 도와줬고요. 그런데 시누이가 안 보이더라고요.
가족이 결혼을 하는데 신우는 어째 끝까지 시부모님 옆에 서 있지도 않았고 제가 결혼식장을 들어가기 전까지도 제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잘 살라고 미리 덕담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사진이라도 찍자며 대기실로 찾아와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온데간데 없더라고요. 남편이 하도 신우이가 꽃을 좋아한다며 싱글벙글 꽃을 더 추가했던 게 마음에 남아있었던 저는 신우가 결혼식에 오지 않는 건가 싶은 생각에 괜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러다 에라 모르겠다며 신우의 신경을 꺼버렸고 결혼식장에 들어가고 식도 무사히 다 마쳤어요. 정말 두 번 하기 싫은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결혼식은 제 진을 다 빼놓았고요. 녹초가 된 채로 끝까지 결혼식장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가족들끼리 사진을 찍을 때 신우이를 처음 봤고 얼떨떨한 채로 인사를 나누고는 이내 친구들과 사진을 찍는다고 제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내 친구들은 모두 사진을 찍는다며 함께 식장 앞에 나와 있는 중이었는데 앞에서 누군가들이 내 식장 안에 꽃들을 뽑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누군지 모르겠는 처음 보는 얼굴의 여자들이 우르르 말이죠. 가장 먼저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건 저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저희끼리 늘 결혼식장에는 꽃을 가득 채우고 싶다는 로망에 대해서 얘기도 자주 했었고 그중 가장 유난을 떨던 게 저여서 친구들끼리 농담을 자주 했었거든요. 제 결혼식 날 원하는 꽃이란 꽃은 다 가져갈 거라고 말이죠. 우리끼리 그렇게 웃고 즐거워하면서 고대한 제 결혼식이었습니다. 결혼 사진만 다 찍고 나면 친구들은 무슨 꽃을 챙겨갈 거라면서 자기들끼리 막 좋아라 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눈앞에서 웬 얼굴도 본 적 없는 여자들이 꽃을 무슨 식량 훔쳐가듯이 전투적으로 뽑아가는 걸 보자마자 모두가 일제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카메라가 아닌 그 여자들을 바라보며 난리가 난 거죠. 저 사람들 누군데 벌써 치사하게 꽃을 가져가는 거냐고 말이죠. 당연히 신부 친구들은 아니었기에 저를 포함한 제 친구들 모두가 남편을 거의 동시에 쳐다봤어요. 분명 남편 쪽 사람들일 거라는 생각에 남편이 나서서 자제를 시켜주길 바라는 마음이었던 거죠. 저도 사진을 찍다 말고 얼른 가서 말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라고 입 밖으로 불만을 내뱉으며 남편을 등 떠밀었고요. 하지만 남편은 망설였습니다. 오히려 제가 떠밀려 하자 다리에 힘까지 고정시키고는 제자리에서 버티더라고요. 그러면서 은연중에 말하더라고요. 근데 저 사람들은 나도 모르는데? 라고 말이죠. 이제 보니 남편조차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이 남의 결혼식장에 와서는 꽃을 훔쳐가는 현장이었더라고요. 그 사실을 파악하자마자 친구들을 포함한 저까지 우르르 나서서 그 여자들을 말리겠다고 발벗고 나서려는 그때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좋다고 꽃을 뽑고 있던 여자들 무리 뒤로 큼지막한 대형마트의 플라스틱 가방을 몇 개씩이나 들고 있는 여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 가방에다가 꽃을 더 담으라는 말을 아주 당당하게 하며 여자들한테 가방을 나눠주던 여자는 바로 신우였습니다. 꽃도둑 무리의 대장이라도 되는 건지 아주 당당하고 위험 넘치는 표정으로 걸어 들어와선 꽃을 하나든 뽑아가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옆에서 저희 플래너님이 촬영 다 끝나고 하라 말렸을 정도로 그 여자들은 인정사정 할 것 없이 꽃을 담아가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제 버진로드를 따라 피어나 있던 꽃들은 사라져갔고 제 식장은 한순간에 허벌판 비슷한 황무지가 되어버렸답니다. 그쯤 되니 남편의 하객들까지도 싸잡아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결국 저는 사진 촬영을 중단하고서 여자들한테 걸어갔죠. 친구들도 저를 따라 제 드레스까지 들어줘가며 저를 따라 여자들에게 갔고 그제서야 뒤늦게 남편이 자신들의 하객들한테까지 욕을 먹고는 여동생을 말리겠다며 따라왔습니다. 모든 신랑 신부 친구 하객들이 쳐다보는 그 앞에서 저는 최대한 표정 관리를 하며 신우한테 물었어요. 아니 지금 이게 무슨 경우예요? 신부 하객들이 다 사진 찍고 있는 사이에 꽃을 먼저 이렇게 가져가려 하는 건 아니죠. 그것도 이렇게 다량으로 가방까지 챙겨서 라고 하면서요. 아까 보니 우리 남편도 이 사람들 얼굴을 모르는 것 같던데 아가씨가 우리 결혼식에 초대했어요? 내 친구도 아니고 남편 친구도 아닌 아가씨 친구들을 왜 초대해요? 이런 말까지 안 하려 했는데 축의금은 내고 이 꽃들 가져가는 거예요? 라는 말을 덧붙이며 아가씨의 친구들로 추정되는 여자들을 한번 쑥 훑어 노려봤습니다.
친구들도 뒤에서 주책이고 예의 없다며 싸잡아 수근거리기 시작했고 급기야 저희 친정 부모님까지 나서서는 남의 결혼식에서 이게 무슨 무리한 경우야? 도대체 식 다 끝나가는 마당에 이게 무슨 난리냐고! 라며 아가씨와 무리들을 혼내키기 시작하셨어요. 저 대신 총대를 메고는 신부인 저부터 진정을 시키기 위한 부모님의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신우이는 너무 당당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왜요? 결혼식장 꽃은 원래 하객이 가져가는 건데 가방에 챙겨가면 안 된다고 누가 법으로 정해놓기라도 했어요? 라고 말이죠. 와, 제 아무리 꽃은 하객들이 마음껏 가져가도 된다고는 하지만 큰 가방까지 몇 개씩 챙겨와서는 신부 하객들한테 줄 꽃을 남겨놓지도 않고 가져가려 하는 신부는 분명 잘못인 게 맞았습니다. 근데도 신우는 너무 뻔뻔한 걸로도 모자라 뒤에서 남편은 그저 신우 눈치를 보며 제대로 말릴 생각도 못하더라고요. 그쯤 되니 저도 떠올랐죠. 식장 꾸밀 때부터 신우이 얘기를 하며 내 동생이 꽃 좋아하는데 라고 싱글벙글해 했던 남편 말이죠. 그러니 저는 불똥을 남편에게 튀어버렸어요. 너는 뭐하고 있니? 네 여동생이 내 결혼식 마무리를 이따위로 망치고 있는데 뒤에서 바보처럼 뭐하고 서 있냐고. 와서 네 여동생 친구들을 쫓아내던가 아님 저 꽃을 다 회수해서 내 친구들한테 주던가. 나만 치사한 사람처럼 만들고 서 있으면 좋냐? 라고 말이죠. 순식간에 결혼식장은 부부싸움터로 변했고 양가 부모님까지 나서서는 그제서야 저희 싸움을 말린다고 신우이를 억지로 끌어잡아 당겼어요. 하지만 신우이는 손에서 꽃을 놔줄 생각을 안 했고 그제서야 전 아차 싶었습니다. 집안에 무개념인 사람 하나 있는 것만으로도 사는 게 힘들 텐데 다른 사람도 아닌 남편에 이어서 여동생이라는 애까지 저 모양이니 그 부모란 사람들은 오죽할까 싶어서 말이죠. 자식은 부모의 얼굴이라고 하는데 딸내미한테 혼을 내기는커녕 이따가 너 다 줄게 라고 하면서 달래며 신우이를 식장 밖으로 데려나가려 하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고요. 뒤에서 제 친구들은 그 말을 듣고 경악을 하며 왜 저래 저 사람들? 라고 탄식을 내뱉는 그 순간 결국 저는 결혼식이고 뭐고 싹 다 파토를 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전 드레스고 뭐고 제 발에 밟히면 밟히는 대로 드레스를 밟아가며 신우한테 달려갔어요. 가는 길에 신우 친구들로 추정되는 여자들한테 발악을 하며 손을 흔들어 제꼈죠. 그거 다 안 내려놔? 이 거지 같은 것들아? 남의 결혼식장에 초대도 안 받은 것들이 꽃을 가져가고 지랄이야? 야, 니들 축의금은 냈어? 네 플로리스트 친구가 집 가게 장사하려고 내 식장 꽃 훔치라고 한 거지? 그게 아니면 니들이 왜 거지 새끼들처럼 남의 결혼식장에 와서 꽃을 가져가? 라고 하면서요. 제 친구들까지 나서서 소리치고 욕을 퍼부으니 신우 친구로 추정되는 사람들도 그제서야 뻘쭘해하면서 손에 든 가방을 놓아두더라고요. 신우가 챙겨온 그 대형 가방 말이죠. 그리고 전 제 친구들에게 야, 이거 다 니들 거야. 애들한테는 한 송이도 주지 마. 라고 일러뒀어요. 그러자 친구들도 괘씸하다며 그 여자들 앞에서 바로 꽃이 담긴 가방을 바닥에 떨궜고 그 안에 든 꽃들을 죄다 챙겨서는 남편의 하객들한테까지 친히 나눠주며 한 송이도 그 여자들이 못 가져가도록 했죠. 그리고 전 시어머니 손에 겨우겨우 끌려나가고 있던 신우이를 제 손으로 부여잡았습니다. 남편의 결혼식을 망칠 생각이냐며 저를 부르며 말렸지만 저는 남편에게 소리쳤어요. 이 결혼은 이미 진작에 망가졌어. 이 여동생 때문에 너 같은 놈이랑 결혼 절대 안 하니까 이 결혼 마무리 지을 생각은 감히 꿈에서도 하지 마. 라고 말이죠. 그리곤 참으려 했는데 결국 내 결혼을 파토시킨 이 신우이란 여자를 그냥 보내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드레스를 입은 곱디고 온 상태로 신우이가 끝까지 쥐어들고 있던 꽃 몇 송이를 빼앗아 들었어요. 그리고는 놀란 신우이의 얼굴에다가 그 꽃들로 뺨따구를 갈겨버렸죠. 한 대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홧김에 옆에 있는 꽃들을 더 집어다 신우의 멱살을 쥐어잡자마자 얼굴을 고정시킨 채로 뺨따구로 몇 대 더 갈겼어요. 이게 결혼식장에 와서 인사도 안 하더니 지 친구들을 시켜서 꽃이나 가져갈 생각이나 해? 야, 내 돈 주고 산 꽃들로 네 가게에서 장사할 생각인 거지? 그런 거지? 라고 외치면서 말이죠. 그러자 정말 황당한 답변을 예상치도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들었습니다.
신우이와 함께 꽃을 훔쳐가고 있던 사람들이 말하더라고요. 저희 친구 아니에요. 라고 말했죠. 자꾸 친구들이라고 싸잡아 욕을 먹는 게 억울했던지 그 여자들은 뒤늦게야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신우이 가게 근방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플로리스트들이라고 말이죠. 아이고, 글쎄 신우이가 제 결혼식장 꽃을 털겠다고 같은 지역구의 플로리스트들을 우르르 데려와서는 꽃을 털어가게 했더라고요. 가게 장사가 어려우니 같이 돕고 살자면서 지역 연락을 돌렸다는 겁니다. 꽃을 대량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결혼식이 있으니까 다들 참석하라고 말이죠. 자기 오빠의 청첩장까지 직접 건네주면서까지 하객으로 참석을 시켰다 했고요. 그 말에 싸움을 말리려던 저희 부모님도 멈추시더라고요. 이런 신우이라면 분명 시댁 식구들 전체도 문제가 있는 것들이 분명할 거라 생각을 하신 건지 말을 잊지 못하신 채 머리를 싸매셨고요. 결국 아버지가 나서서 이 결혼은 네 맘대로 해. 없던 걸로 해도 좋아. 나는 참 결혼식장 꽃 털려고 하객까지 둔갑시켜 초대했단 네 신우이는 내가 살다 처음 본다. 대단한 집구석이구만. 라고 말씀하시며 대표로 결혼은 파토내라 통보하셨어요. 저는 그 말에 이미 아까 전에 파혼했어요. 라는 말을 남기곤 저한테 꽃으로 싸다구를 맞은 신우한테 직접 손찌검까지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신우이를 보며 남편하고의 결혼은 쪽났다고 선전포고를 했네요. 남편은 그 얘기를 자기 여동생이랑 하는 거냐며 무슨 이런 일로 파혼을 하냐며 식을 마저 끝내자니 뭐니 아주 유난을 떨며 저를 붙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저희 엄마는 이미 하객들을 식장 밖으로 내보내는 와중에 제 친구들에게 이 꽃들 얼른 다 가져가 라고 하면서 격려를 하시는 중이었고요. 아빠는 파혼하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남편을 보지도 않으셨어요. 그제서야 시부모도 상황 파악이 된 건지 신우이에 대한 변명을 하려고 하셨지만 저는 변명을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식장을 나오기 전에 제 머리에 꽂혀있던 면사포를 남편한테 집어던진 걸로도 모자라 남편의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쳤어요. 네가 결혼 전부터 네 여동생이 꽃 좋아한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어. 우리 부모님이 보태주신 결혼 자금으로 네 여동생이 좋아하는 꽃들을 마구 추가했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다고. 그지 같은 놈. 어디 너 같은 놈이랑 결혼하는 여자가 또 있으면 내가 내 인생을 걸고라도 말릴 거야. 염치 없는 자식.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엄청난 쪽을 당한 남편을 내버려 둔 채 저희 아빠 손을 잡고 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친구들한테는 한 송이도 남기지 말고 이 꽃들을 다 가져가려고 신신당부를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전 신부가 될 뻔했다가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남편이라고 평생 부를 뻔했다가 이제는 전남친 아니 호구자식이라며 그놈을 부르고 있고요. 시댁 식구라고 칭하던 사람들은 모두 다 평생 모른 척하며 살고 싶은 남이 되었답니다. 결혼식을 파토내며 저는 하객들에게 하나하나 죄송하다는 인사를 전했고요. 그와 동시에 모두에게서부터 잘 결정했다는 칭찬과 격려도 아낌없이 들었어요. 그 덕에 지금 전 죄송하고 수치스러운 마음보다도 인생을 조질 뻔하다가 구세일생으로 살았다는 생각에 안도감을 더 느끼는 중이네요. 신혼집으로 수려한 신혼집은 제가 들어가 혼자 자취생활하며 사는 집으로 꾸몄습니다. 바로 전세자금을 뺄 수가 없어서 방황하다가 결국 제가 인생 처음으로 자취생활이란 걸 해보게 되었어요. 나름 혼자서 집도 꾸미고 독립생활을 하니 좋은 점도 너무 많더라고요. 전 남친놈 생각이 나지 않도록 그놈이 들고 온 가전제품은 이미 싹 다 집으로 반품시켜버렸고요. 저는 이 집에서 매일같이 친구들 초대하고 집들이 기념 파티를 하며 더 즐거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결혼식장까지 들어갔던 것이 너무 아깝긴 하지만 인생 경험을 했다고 치려고요. 플로리스트들을 우르르 데려와 공짜 꽃을 가져가게 하려 신우이의 어처구니 없는 그 그지 같은 짓거리를 어떻게든 잊어보려 하면서 전 결심했어요. 이젠 정말 결혼을 다시 하게 된다면 남자의 가족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제대로 따질 거라는 걸 말이죠. 완벽한 사람들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우리 신우처럼 무개념 있기만 한 사람들만 있는 건 또 아니니까요. 미리 사전 점검을 제대로 해서 또다시 결혼식이 파토날 일이 없도록
제대로 준비해서 식을 치를 겁니다. 제가 이번 일로 뼈저리게 배운 인생 경험이었으니 부디 결혼을 앞두신 새 신부님들도 꼭 새겨들어 주시길 부탁드려요. 안 그럼 저처럼 식 올리는 도중에 파혼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